일단 오늘 수업을 시험 끝나고 첫날인데 네, 이제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바로 수업을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2단원까지가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중간고사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게 학교마다 약간씩 달라서 지금 지산고만 여기까지 나왔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게 운전고랑 교화고랑 지산고랑 다 달라서 운전고는 3단원의 뒤에 파트, 전체 파트에 HR도까지 배웠거든. 그래서 운전고는 이제 별의 진화부터 암흑물질 끝까지고 지산고는 여기부터 끝까지 배울 건데 자 문제가 4단원은 3단원은 전체 파트는 한 번이라도 너네가 들어봤을 거지만 어려워.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게 여기는 우리가 그래도 방학 기간 동안 여름방학 때 한번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이 외부은하에서 빅뱅 우주론 이게 너네가 볼 땐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 어렵다 여기.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허블 법칙을 진짜로 써야 돼. 우리 통합과학에도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서 이제 우주의 앞으로의 진화가 어떻게 될 건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도 현재 이제 우주의 암흑 물질이 뭐고 암흑 에너지가 뭐고 대신에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아직도 몰라. 암흑 물질이 얼마큼, 암흑 에너지가 얼마큼인지 지금도 몰라요. 아무튼간 이건 이제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좀 생소해 내용이.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 여름방학 때 그래도 한번 배운 것 중에 너네가 좀 힘들어 했던 곳,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어려워하는 곳이 외계 행성 탐사. 여기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별의 물리량 HR도도 약간 어려운데 이건 하다 보면은 조금 할만은 하거든. 근데 얘도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 외부 은하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은하에 구분해가지고 중딩 때 배웠을걸? 중딩 때 이거 배웠어. 언제 배웠어? 우리 은하. 그 다음에 우리 은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정상 나선 은하냐, 막대 나선 은하냐, 그런 것들, 이제 구상성단이 뭐냐, 산계성단 뭐냐, 그런 것들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를 배우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는데, 얘가 좀 많이 어렵고, 얘가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도 쉽다고 얘기하긴 좀 애매하지만, 전체 파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난이도가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접근하는 게 좀 어렵지만 처음에 배워보면은 그래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우다 보면 이제 문제 풀다가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다 보면 충분히 할만할 거야. 자, 운전고는 오늘 수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단 얼마나 이제 남았는지 보면 지금 시험 일정이 정확하게 학교마다 어디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긴 언제 넌 나왔냐? 언제 배워? 너네? 12월 4일부터 10일. 왜 이렇게 빠르냐? 와, 12월 4일부터. 자, 일주일 동안 시험 보고 있어. 자, 이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한번 봅시다. 오늘이 10월 24일, 다음 주가 31일, 그 다음 주 11월 7일, 14일, 21일, 28일. 이게 끝이네. 12월 4일이 수요일인데 당연히 목요일날 수업을 못 할 거고 그럼 우리는 남은 시간이 7번이에요. 오늘 포함 7번. 7번의 개념 설명 다 끝내고 복습까지 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하려면 대가리가 아프지. 그래서 최대한 오늘부터 빨리 나가야 돼. 내 생각으로는 진짜 빨리 나가면 3번에 끝낼 건데 아마 3번에는 못 끝낼 거야. 이거 전체 파트는 내가 할 게 좀 많아가지고 4번 정도 들어가야 돼. 한 번 오늘 할 거고 두 번째 여기까지 나가든가 다음 주에. 근데 별의 진화랑 에너지원은 그러니까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좀 빨리 나가면은 외계 생명체 탐사와 외계 행성 탐사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 그 다음 주에 여기를 1번에서 2번 요렇게 일단 진행을 할 건데 여기 파트가 너네가 되게 생소하단 말이야. 여기 특히나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내 생각으로는 2번 정도를 한다는 거는 개념 설명하면서 개념에 대한 문제 같이 풀 거고 한 번에 끝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개념만 쫙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니까 아무리 늦어도 4번이면 끝낼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개념이 끝날 건데 내 생각으로는 그냥 여기까지 해서 개념 끝내고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 봐야 어차피 6번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7번도 아니고 6번이었네? 6번 안에 쇼부 봐야 된다. 그런데 너네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똑같이 어려워하거든. 이 기말고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다행인 게 그나마 여기는 한 번 우리가 방학기간 동안에 배웠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배웠던 거는 조금 나을 거야. 그래서 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외부 은하 할 때 조금 시간 투자를 더 합시다. 자, 오늘 바로 수업할 거니까 238쪽 별의 물리량부터 바로 봅시다. 일단은 별의 물리량 파트는 이거 방학기간에 한번 배웠던 거니까 내가 그냥 완자를 쭉 보기보다는 개념을 한번 봤기 때문에 수업을 그냥 쭉 하는 걸로 봅시다. 이제 자, 먼저 별의 물리량 여기 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HR도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별의 광도 측정이에요. 자, 별의 광도는 그냥 별빛이야. 별빛의 밝기. 자, 이 별빛의 밝기 광도를 L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L. 그럼 얘를 정의할 때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배웠을 거야. 뭐에다가 뭐 곱한 거였냐? 기억나냐?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표면 온도의 4제곱 요렇게 일단 정의를 하거든. 자, 근데 여기에 원래는 뭐 스테판 볼츠만 상수나 뭐 여러 가지 뭐 상수값이 있는데 그래서 상수값을 제외하기 때문에 는으로 쓰면 안 되고 이걸 비례라고 합니다. 비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 유형을 보면은 A별, B별, C별 준 다음에 뭐 얘네들의 표면 온도 주고 그다음에 반지름 뭐 구하시오. 아니면 반지름 표면 온도를 다 준 다음에 광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개 한 개. 얘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별의 크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하는 여러 가지의 물리량이 있어요. 자, 그럼 별의 표면 온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빈의 변이 법칙을 구합니다. 자, 빈의 변이 법칙은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뭐가 짧다라고 배웠냐? 방출되는 최대 파장이 짧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반비례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별빛에서 나오는 파장의 영역이 짧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지. 에너지라는 게 빛 에너지든 뭐든 에너지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별빛이라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의 파장의 영역으로 본다면은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뭐 자외선 영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 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장이 짧아지잖아. 파장이 짧아진다. 그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거 물리학에서 나오지만 E는 하 F다 라고 해서 이건 플랑크 상수고 진동수입니다. 이게 F가. 결국은 진동수와 에너지가 비례관계인데 이걸 파장에 대한 식으로 풀면은 람다분의 HC다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얘도 어차피 상수고 얘는 이제 빛의 속력이에요. 얘가 이제 파장이지. 그래서 에너지랑 파장이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높다는 건 결국 온도가 높다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다. 이 뜻은 파장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게 그냥 파장이 아니라 별빛의 파장 중에 최대값. 요게 이제 짧은 거야. 지금 얘도 보면은 별의 표면 온도가 3000켈빈, 4000켈빈, 5000켈빈 점점 높아져요. 그럼 6000켈빈이라고 했을 때 6000켈빈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요게 가장 에너지가 큰
파장이죠. 그래서 요게 파장이고 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돼요. 뭐 5000켈빈의 최대 파장 영역은 여기고 4000켈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좀 되지. 3000켈빈짜리는 좀. 그러니까 최대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예요. 자, 이걸로 일단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뭐로도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냐? 별의 분광형이지. 별의 분광형은 이제 스펙트럼을 우리가 별빛을 딱 보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스펙트럼에서 이제 어떤 형 스펙트럼으로 가냐 요걸로 볼 건데 요거 외우랬어. O, B, fine, 벌, 키스, 미 해가지고 총 7개 분광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두 가지를 외워야 돼. 색깔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이 어떻고. 자, 일단 분광형에서 M형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 낮아지니?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부터 일로 가면서 태양이라는 게 내가 좀 중요하댔잖아. 태양의 분광형 혹시 기억나냐? 태양은 G형에서도 세부 분류하면은 0부터 9까지 가. 근데 태양은 G2형 별에 속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는 게 좋아. 태양의 표면 온도는 정확히 몇 켈빈이다 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정확히 5800켈빈. 표면 온도야. 너네 여기서부터 또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태양 같은 별의 중심 온도와 표면 온도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태양은 중심에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니? 수소 핵융합 반응하잖아. 이 정도로 하려면은 최소 온도가 1500만 켈빈이 넘어야 돼. 1000만 켈빈 이상이 된다고. 근데 여기는 그럼 1000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5800 켈빈이니까 훨씬 낮은 거야. 훨씬.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색깔 먼저 내가 외우랬을 거야. O형별 색깔이 무슨 색이냐? 별의 색깔 자체야. 얘가 푸른색.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외우랬어? 한 칸씩 건너뛰어라. 그래서 A형별이 무슨 색? 흰색. 한 칸 건너뛰면 G형이네? 우리 태양이 무슨 색이다? 노란색이라고 했을 거야. 또 한 칸 건너뛰면은 M형별이 붉은색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걸쳐 있는 거는 두 개의 색깔을 합치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푸른색이랑 백색 합치니까 청백색이다. 이렇게 하고 F형별은 백색이랑 노란색 합쳤으니까 황백색이다 라고 하면 되고 K형별은 노란색과 붉은색 합치면 무슨 색이었어? 주황색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제 수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분광형이 어떤 분광형이었어? A야. 이 새끼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가 A형별을 기점으로 계속 뭔가를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A형별은 특징을 좀 알아야 돼. A형별 중에서도 특히나 A0형별 얘의 표면 온도가 정확히 몇 켈빈이랬냐? 기억나시나? 표면 온도가 1만 켈빈. 결론 A형별에서 이쪽으로 가면 표면 온도가 더 높잖아. 그럼 B형이나 O형의 분광형을 띠는 별은 10,000 켈빈보다 높은 거예요. 실제로 O형별 같은 경우는 뭐 3만 켈빈 이렇게 된다. 표면 온도가. 어쨌든 A0형별은 1만 켈빈의 분광형을 갖고 있고 이 새끼가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이제 복습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우리가 보는 스펙트럼이라는 건 다 흡수 스펙트럼을 봅니다.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흡수 스펙트럼을 봤을 때는 어떤 흡수선이 나오냐? 그래서 뭐 이제 칼륨의 흡수선이냐, 칼슘의 흡수선이냐 뭐 이렇게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형이다라고 하면 중성이에요. 중성. 뭐 2형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먼저 할까? 우리 태양은 G2형 별에 속해 있었는데 G2형 별의 우리 태양은 5800켈빈의 표면 온도를 갖는다라고 했고 G2형 우리 태양은 어떤 놈의 흡수선이 최대냐면 칼슘 2형의 흡수선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1형이라 그러면은 그냥 중성 칼슘이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는데 이 칼슘 2형은 전자 한 개를 버린 상태, 이온화된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 한 개를 버린 상태. 그럼 칼슘은 2가 양이온인데요. 그래서 이거 시험은 잘 나와. 2개 전자 버리면 칼슘 3형이에요. 3형. 그래서 한 개 버릴 때마다 1형, 2형, 3형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고 1형은 중성입니다. 그럼 쌤 수소도 2형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근데 얘는 수소 1형, 중성 수소의 흡수선이 최대 값으로 나오는 게 A형 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A형 별은 표면 온도가 1만 켈빈에 속해 있고 중성 수소의 흡수선이 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은 G2형 별에 속해 있고 5800켈빈이면서 칼슘 2형의 흡수선이 최대 값이 갖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좀 잘 외워야 돼요. 어쨌든 이런 분광형으로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된다라는 거야. 요건 지울게 이제.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있어요.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색지수라는 걸 이용합니다. 색지수는 이제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요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그럼 등급, 별의 등급, B등급과 V등급이 뭔지는 알아야지. B등급이 뭐였냐? V등급은 뭐고? 자, B등급이라는 것, 일단 등급이라는 건 뭔지는 알지. 등급이 뭐야? 별의 밝기를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하도록 바꾼 값이에요. 즉, 등급과 광도는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등급이 낮다, 광도가 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등급이라는 게 B등급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 별의 밝기 이걸 얘기하는 거고 V등급은 눈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달라요, 쌤? 달라. 왜냐면 B등급은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전체 영역 중에 어떤 색의 에너지가 제일 클까? 파란색의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왜? 파란색이 파장이 짧잖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 공을 3개 뒀대. A공, B공, C공. 근데 얘네 공들은 다 빛을 방출하거든. 그때 파란색 공이 A공, 빨간색 공이 B공, 노란색 공이 C공이야. 그때 사진을 딱 찍잖아. 그럼 사진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공은 A공이에요. 왜? 파란색 공이 제일 에너지가 크거든. 그럼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얘가 제일 밝게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깔.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떤 색 공을 제일 밝게 보이는 줄 아니?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왜 노란색이냐? 태양이 노란색을 띠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진화가 된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태양을 제일 밝게 보이도록 눈깔이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노란색 별을 제일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B등급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 등급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 계열일수록 밝게 보여요. 근데 V등급은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본 거니까 노란색 별일수록 밝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밝냐? 그게 아니고 얘로 찍은 거랑 얘로 찍은 거의 차이를 본다면은 좀 더 별이 붉은색을 띠냐 아니면 파란색을 띠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줄게. A라는 별이 있대요. A라는 별 여기다 해볼까? B등급과 V등급이 있는데 A라는 별을 사진으로 찍었더니 마이너스 2등급으로 보였대. 항상 등급은 값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근데 이 별을 그냥 눈깔로 봤어. 눈깔로 봤더니 마이너스 1등급이래. 야, 그러면 지금 누구를 더 밝게 측정된 거니? 사진으로 찍었을 때가 밝게 측정된 거야? 눈으로 봤을 때가 밝게 측정된 거야? 이게 밝게 측정된 거잖아? 자, 여기서 이 값을 빼봅시다. B-V 등급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값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얘기는 눈으로 봤을 때보다 사진으로 찍었을 때 밝게 보였으니까 이 별 자체가 약간의 푸른색을 띠고 있는 별에 가깝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 B별.
B별은 사진을 찍었을 때 3등급이었대.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1등급이 나왔대. 자, 똑같이 한다. 얘보다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보였네. 그럼 약간이라도 푸른색 계열보다는 노란색 계열의 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보였으니까. 그럼 얘를 또 빼면 값이 이제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이래서 B-V 등급 값이 음수 0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 계열의 별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푸른색 계열의 별이다. B-V 등급 값이. 근데 B-V 등급 값이 0보다 크다 이러면은 붉은색 계열에 가깝다 라고 우리는 추론하면 돼요. 결론, 요 세 가지의 방법으로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별의 광도를 측정하는 첫 번째 물리량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이제 책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한번. 자, 먼저 여기는 우리 방학 기간 동안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내가 나갔고 충분히 이 정도면은 얘기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흑체 복사라는 게 나오는데 흑체는 뭐 별거 없어요. 별이 완벽한 흑체는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흑체라고 가정하는 거야. 흑체란 100이라는 별이 에너지가 흡수가 됐을 때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 즉 에너지가 완벽하게 평형이 된 이런 천체를 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사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된 모든 에너지를 다시 완전히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하는데 별은 거의 흑체야. 완벽한 흑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흑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빈의 변이 법칙 나오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진다. 그래서 최대 온도는 파장이 짧을수록 최대 온도가 높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이건 어차피 문제 풀 때 나올 거니까 됐어요. 별의 표면 온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분광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파란색부터 붉은색까지 쭉 표면 온도가 높고 낮아지는 거. 이게 한 거고 색지수라고 나오죠? 요겁니다. 이게 색지수가 B-V 등급. 그래서 사진 등급이라는 거에서 안시 등을 뺀 값이 음수가 나올 때가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때가 푸른색의 계열의 별이고 색지수가 플러스 값이 나올 때가 붉은색의 별, 저온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내가 얘기한 게 그대로입니다. UVB 필터. 자, UVB 필터니까 이건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자외선 필터야. 그러니까 자외선 필터를 꼈을 때 제일 많이 흡수가 되면은 그 별이 자외선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선글라스를 낀데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파란색 별빛을 통과할 수 있고 나머지 별빛을 이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필터를 꼈을 때 그 필터에 통과된 별빛을 보고 B 필터에 많이 들어왔다. 그럼 파란색 계열이다 이거야. V 필터에 많이 들어왔으면 붉은색 계열의 별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B-V 등급이 마이너스 값이면 고온의 별. B-V 등급이 플러스 값이면 저온의 별.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여기. 분광관측. 자, 이거는 니네 시험에 나온다, 이거. 사람 이름도. 이 사람 이름이랑 과학자들.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을 얘기했는지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지금 외워봐야 다 까먹을 거니까 시험 전에 그때 외우시면 돼요. 됐고.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방출, 흡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스펙트럼은 다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 그럼 원리를 알아야 돼. 광원에서 온 빛이 이걸 꼭 기억합시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단 말이야. 그럼 저온의 기체니까 얘의 뭔가가 온도를 조금이라도 얘가 갖고 있는 온도를 빼서 먹어요. 대신 빼서 먹는 거 말고는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이걸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별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빼먹고 남은 게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 이거 빼먹은 거 여기 이게 보이잖아. 여기 빼먹은 게. 요 빼먹은 게 얘를 구성하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 요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빼먹은 게 얘의 원소다. 이러면 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얘가 에너지를 주면은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각각의 원소에서 가장 큰 이제 가장 많은 원소가 우주에는 무조건 수소 헬륨이에요, 이건. 응?
우주에 1등으로 많은 게 수소고 2등으로 많은 게 헬륨이기 때문에 얘네 원소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원소들도 있고 근데 얘네가 얼마나 많냐 우주에 존재하는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99%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원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저온의 기체 성분이 얘 말고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냐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광원에서 온 빛이 여기에서 뭐 아까 내가 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최대라 그랬잖아. 이게 뭔 의미냐면은 이 별의 온도 정도는 태양의 온도가 5800켈빈 정도 되니까 여기 빛이 날라온 것 중에 그 해당하는 온도에 대한 흡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거 흡수선은 이런 개념이야. 칼슘이 원자번호 20번이잖아. 그러면은 이 새끼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뭐 두 번째 껍질에 8개 막 있을 거 아니야. 흡수한다는 건 에너지를 얘가 먹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얘의 별의 온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흡수밖에 못해요. 태양은 온도가 그렇게 높은 별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 성분이 흡수를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 준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흡수를 어느 정도로 많이 하냐로 이 별의 원소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문제 풀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흡수선을 보고 여기에 칼슘 이온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별의 표면 온도 정도에서 그 별에 해당하는 표면 온도 정도에서 흡수선을 줬을 때 얼마나 뛰어 올라가는 애가 어느 정도냐 요걸로 이제 이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 성분의 에너지 정도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온도가 높은 요쪽인 애들은 거의 대부분 기체 흡수선이 많이 나와. 근데 온도가 낮은 애들은 금속 성분의 흡수선이 좀 많이 나와요. 다시 기체는 이 간격이 넓어.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먹어야지만 뛰어넘어요. 근데 금속은 이 간격이 되게 좁아. 그래서 조금의 에너지만 먹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뭐 방학 기간 동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흡수선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이거 외워버려 그냥 증가합니다. 증가. 자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건데 흡수선이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흡수하냐 그런 개념은 아니야. 대신에 이건 그냥 우연이야. 우연. 온도가 낮아질수록 흡수선의 개수가 많아지는 건 되게 우연히 많아진 거야. 대신에 많아진 건 맞아요. 많아진 건 맞아. 자 이거 한번 볼까? 뒤에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아 여기 아까 전에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태양 같은 경우가 G2형별에 속해 있고 G2형별에서 쭉 올려보면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최대란 말이야. 근데 잘 보시면은 칼슘 이온 말고 철, 뭐 수소가 있긴 한데 흡수선이 조금 적어요 이건. 그러니까 거의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금속이 좀 많아 이게. 금속이. 근데 온도가 좀 높은 별일수록 가벼운 기체 성분이 많죠. 그러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H0형 별이 많이 나온다고. 왜?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최대이기 때문이에요. 단 가끔 나와이 우리 태양의 흡수선 중에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없다 이러면 틀려요. 있긴 있어. 우리 태양도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나오기는 해.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칼슘 이온 흡수선이 최대값입니다. 근데 온도가 굉장히 높아버리면은 봐봐 엄청난 애 흡수선이 나와요. 헬륨 2형이야. 2형의 뜻이 뭐랬냐 내가? 전자를 버린 이온 상태야. 이온 상태. 야 헬륨은 18쪽이야. 이 새끼 완벽한 상태니까 절대로 전자를 안 버리려고 하는데 그 새끼마저 전자를 떼어버린다는 거야. 그만큼 엄청난 온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너네 근데 화학 배운 인간들은 요 정도는 좀 이해하면 좋아. 너네 헬륨 이온이라는 거는 헬륨이 전자 한 개 떼는 거거든. 근데 이 전자를 떼버렸다는 거는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 다 있잖아. 전자를 버려버렸다는 거는 무한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별의 에너지가. 즉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뗄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떼버리기 때문에 이온화된 헬륨의 흡수선도 관찰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뭐 위에 분광형 같은 거는 그냥 외우면 땡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이런 거는 그냥 외우면 땡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봐봐. O형별,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검은색이 이게 흡수선이야, 이게. 흡수선. 헬륨이나 수소의 흡수선이 나오는데 선의 개수가 별로 없지.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이 존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흡수선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근데 이건 그냥 우연입니다. 예, 정확한 원리는 없어요.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됐다. 대신 중요한 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흡수선의 개수가 증가한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계속 나오잖아. 이온화된 헬륨이라는 게 헬륨 2형이니까 좀 잘 기억하시고 1형이라고 얘기하면은 중성 상태를 얘기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표면 온도가 낮아질 경우에 얘네들은 금속의 흡수선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칼슘 2형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온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빛고에서 칼슘 2형의 흡수선이 칼슘이 전자를 몇 개 잃은 상태냐? 그걸 냈어요 또. 한 개 잃은 상태야. 두 개 아니야.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쌤, 두 개 잃으면 3형이고 4개 잃으면 4형이에요? 맞다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얘는 중성. 얘가 한 개 버린 상태. 중성, 한 개 버린 상태. 여기 있죠 이거. 규소에 2형, 3형 같은 게 있잖아. 무려 4형도 있어요. 전자를 3개 버린 겁니다. 4형은. 잘 이해하시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별의 물리량 파트는 일단 기본 내용은 됐다. 표면 온도. 자, 이제 광도라는 걸로 갑시다. 광도는 별이 얼마나 밝게 보이냐, 즉 별의 등급을 광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도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분명히 여름방학 때 많이 했을 거야.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다 라는 게 나오면은 1초당 1제곱미터에서 나오는 에너지, 즉 여기까지 다 나오게 되면 표면 온도만 고려합니다. 왜? 쌤, 광도는 2개 곱한다면서요. 그치? 근데 단위 면적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리면 반지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위 면적이니까 얘로만 고려하는 거야. 대신에 지금 문제에서 단위 시간당 얘가 없어. 이러면은 같은 시간당 면적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나오지 않고 얘가 없다면 이 경우엔 표면 온도와 반지름까지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단위 시간은 의미 없고요. 단위 면적이라는 게 나오면은 같은 면적이니까 크기는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위 면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면적까지 고려를 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저런 거 나오니까 이건 알 거야. 겉보기 등급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밝기고,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다 라고 하는데, 저 절대 등급이라는 걸 좀 뜯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단은 등급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는 게 1등급이다. 그럼 밝기가 실제 몇 배 차이니? 밝기는 2.5배 밝기 차이요. 자, 예를 들면 A별이라는 것과 B별이라는 게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 A별과 B별이 등급을 봤다? A별의 절대 등급,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등급이래. 근데 겉보기 등급은 0등급이었대. 아니다, 요거 이렇게 합시다, 그냥.
A별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6등급이라 합시다. 네,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등급이었대. 근데 B별은 절대 등급은 3등급이야. 근데 겉보기 등급은 0등급이래.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A랑 B별 중에 약간 더 A가 밝게 보입니다. 약간? 근데 실제 밝기는 완전히 다르지. A별이 훨씬 밝은 거야.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별이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 하는데 실제 밝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는 모든 별을 지구로부터 10파섹 거리로 옮겼을 때의 밝기입니다. 다시 모든 별을 10파섹 거리로 옮겼을 때 밝기를 절대 등급이다 이렇게 불러. 근데 이게 운전고에서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운전고에서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시험 기간에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나한테 윤머시기 새끼가 질문을 했는데 쌤 이게 뭔가요? 자 너네들 한번 얘기해봐. 일단 천문학의 단위는 1AU 1LY 1PC 세 가지의 물리량이 있어요. 1AU의 뜻이 뭐였냐?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정도 되는데 빛의 속도로 오면 약 8분이면 옵니다. 8분. 그 정도의 거리요. 근데 1LY가 뭐였냐? 빛의 속력으로 라이트 이어라 했지. 빛의 속력으로 1년 동안 간 거리요. 결국 1AU는 빛의 속력으로 8분이면 가는 거리야. 그럼 1AU랑 1LY가 라이트 1광년이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얘가 큰 값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8분 빛의 속력으로 얘는 1년. 완전히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얘가 훨씬 큰 값이야. 근데 내가 순서대로 쓴 이유가 얘보다 얘가 크지만 얘보다도 커요, 이게. 1파섹. 그럼 1파섹은 이걸 광년으로 정의한다면 3.26 광년입니다. 결론, 얘보다 3배보다 큰 값입니다. 1파섹은. 근데 이제 1파섹이라는 것도 정의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해줄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주시차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잘 봐. 이제 A별이 여기에 있어. 근데 지구는 태양을 기점으로 공전을 하잖아. 그럼 지구가 여기에 위치할 때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에 위치할 때도 있단 말이야. 지구가. 그럼 문제가 뭐냐면 A별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구가 움직였기 때문에 밤하늘로 보면 밤하늘에서 여기에 위치했을 때와 여기에 위치했을 때 A가 달라진단 말이야. 우리가 관찰했을 때. 실제로 A가 움직인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우리가 움직이면서 틀어진 각도가 있죠. 이 각도. 당연히 이 각이나 이 각이 똑같습니다. 요 각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차라고 불러요. 시차. 그 너네 이제 뭐 여행해가지고 시차가 얼마나 난다. 그건 시간 차이고 여기선 지구에서 바라본 각도를 시각차라고 해서 시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각도가 몇 도냐? 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 너무 작거든, 이게. 선생님, 왜 이렇게 작은데요? 이런 생각 해봐. 얘 태양이다. 근데 별은 존나게 멀어. 근데 엄청나게 많은 간격을 갖고 있을 때 태양을 기점으로 지구가 이만하게 공전하는 게 아니야. 이 별과의 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붙어서 공전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시각차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각도가 엄청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시차는 초로 표현합니다. 초. 초가 1도를 1초라는 개념으로 바꾼다면 3600분의 1도를 1초라고 합니다.
1시간이 3600초잖아. 그래서 이걸 1초라고 해요. 자, 1초가 중요한 거야, 1초. 지구에서 시차가 1초 나는 별, 요게 이제 중요해.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 잘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지구의 입장에서 한 바퀴 공전의 절반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차의 절반을 뜯어요. 여기까지 가는 게 전체 공전 주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절반만, 이걸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정해요. 자, 그러면 시차를 2초라고 한번 볼게요. 시차를 2초. 그럼 연주 시차가 몇 초가 되는 거야? 1초가 되겠지? 오케이? 시차, 시각차가 2초가 되면 연주 시차는 1초 됩니다. 이렇게 1초, 즉 3600분의 1도가 나는 이 별 A까지의 거리, 이걸 1파섹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거 뭐 처음 들으면 좀 이해가 쉽진 않은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태양이 있고 별 A가 있어. 이 별은 안 움직여. 대신 지구가 태양 둘레를 이렇게 공전하겠지만 사실상 얘별의 입장에선 거의 공전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 이걸 좀 크게 그린다면 이 정도가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에 지구에 위치했을 때와 여기 지구에 위치했을 때의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각차를 시차라고 한다고. 근데 지구가 한 바퀴 공전하는 거에서 절반만큼만 간 지점에서의 시각차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 시차를 절반으로 자르겠다고. 그래서 2분의 1세타, 요걸 우리는 연주 시차다. 요렇게 일단 정의를 잡고 이 연주 시차가 1초 나는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으로 정의한 겁니다. 오케이. 두 번 했으면 이제 이해됐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나도 몰라. 자, 아무튼 간에 요 1파섹의 정의가 연주 시차가 1초 나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면은 요런 개념이 나와요. 지구에서 A라는 별이 연주 시차가 실제로 1초가 났대. 요게 1초다. 그러면 A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요 간격이 1파섹이겠지? 자, 그럼 문제. B별이라는 별이 하나 더 있는데 B별은 지구로부터 10파섹 떨어져 있어. 그럼 존나게 멀다는 거네. 10파섹이니까. 그럼 이 별의 연주 시차는 몇 초일까? 연주 시차는 0.1초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봐. 멀어지면 여기서부터의 각도가 커진 거냐, 작아진 거냐? 작아진 거지. 조금 더 극한으로 그려볼까? 작게. 자, 여기에 A별이 있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각도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여기에 B별이 있대. 그럼 B별에서 여기부터의 각도가 이렇게 되지. 그냥 마음에서 봐. 그럼 요 각보다는 요 각이 작아집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사이 값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차가 작아져요. 결론. 우리는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할 때 모든 별까지의 거리를 10파섹으로 옮겼다 그랬잖아. 10파섹은 32.6광년이다. 1파섹이 3.26광년이었으니까 요 별의 연주 시차가 몇 초다? 0.1초다. 요렇게 일단은 정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천문학의 단위니까 어떤 정의에 의해서 천문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단위를 잘 이해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유형이 이런 게 나와요. 아까 전에 내가 하다가 말한 거. A라는 별에 절대 등급은 아까 몇 등급이라 적었었냐? 적었었어? 안 적었어? 마이너스 6등급이었나? 아, 그냥 내 맘대로 한다. 마이너스 6등급. 근데 A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이래. 그럼 이게 몇 등급 차이가 되냐?
5등급 차죠. 5등급 차면 밝기가 몇 배 차이라는 거야? 100배라 그랬어. 이건 외워야 됩니다. 밝기가 100배.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지구가 여기에 있대. 자, 별이 실제로 10파섹에 있다면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은 같겠지. 그지? 절대 등급은 별을 옮겨서 10파섹으로 옮겼을 때 밝기인데 거기에 진짜 별이 있었대. 그럼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새끼를 잘 보면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6인데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10파섹보다 멀리 있다는 거야? 가깝게 있다는 거야? 존나게 멀다는 거네. 그러면 10파섹을 이쯤이라 보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파섹. 훨씬 먼 거야, 이 별은. 그럼 문제. 이 별의 실제 위치는 몇 파섹이냐?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요걸 알아야 돼. 밝기는 거리에 따른 공식이 하나 있어요. 밝기의 제곱분의 1로 거리의 제곱분의 1로 밝기가 결정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밝기가 100배 차이 나잖아. 그러면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밝기가 100배 차이야. 그럼 밝기가 100배 차이려면은 얘가 몇이 돼야 돼? 10이 돼야지. 그래야 10의 제곱분의 1 요리 돼서 100이 되겠지? 자, 이게 뭔 의미냐면은 원래의 거리보다 이게 x예요. 얘를 앞으로 당긴 거야, 이쪽까지. 절대 등급을 측정할 때. 그러니까 원래 거리보다 거리가 10분의 1배만 된 거다, 이거야. 거리가 10분의 1. 그래야 이거 제곱해가서 역수 취한 게 100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원래 거리보다 절대 등급을 측정할 때 10파섹으로 거리에 뒀을 때가 원래 거리의 10분의 1배가 된 거야. 그럼 원래 거리는 여기에 10배를 곱해야죠. 100파섹 떨어지는 겁니다. 100파섹. 그래서 항상 밝기의 차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밝기 차이로 우리는 그 별의 실제 거리까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어떤 이제 B별을 봤을 때 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봤다. 근데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이래. 근데 이 별이 실제 거리가 지구로부터 1파섹 떨어져 있대. 그럼 이 새끼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일까?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일까? 아까 한 거랑 반대 개념입니다. 지구가 여기 있어. B별이 여기 있어. 근데 B별까지의 거리가 1파섹이야. 근데 절대 등급을 구하려면 별까지의 거리를 10파섹으로 옮겨야 돼. 그럼 이 새끼는 거리가 이제 몇 배가 멀어지는 거야? 뒤로 가면? 이거 9배라면 안 돼. 여기서부터의 배수로 보는 거야. 1보다 10은 10배 멀어진 거지. 10배. 그러면 거리가 10배가 멀어졌으니 거리의 제곱분의 1이 밝기니까 밝기는 100분의 1배가 됩니다. 오케이?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거리 제곱분의 1이 밝기니까 밝기는 100분의 1배가 돼요. 원래 밝기에 100분의 1배밖에 안 된다는 거지. 100분의 1배는 결국 5등급 차이잖아. 그럼 5등급이 더 커져야죠. 등급으로 본다면.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이면 5등급이 커지니까 3등급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절대 등급은 이 정도까지 하면 돼. 자,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좀 더 봅시다.